네, 이번에는 영재원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주차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만약 우리가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할 때는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MySQL은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등 어떤 환경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MySQL을 설치한 후에 MySQL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안에 테이블과 데이터를 삽입하고 삽입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MySQL을 설치할 때는 오라클 홈페이지나 MySQL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자신의 운영세제에 맞는 MySQL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대면 수업을 했다면 학교에 모두 이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실습을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여러분들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설치해보고 실제로 따라해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MySQL 명령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명령어를 써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ySQL을 사용하려면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여러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림으로도 그려보아서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내 보았어요. 그럼 이 나타낸 것들을 이제 테이블 형태로 만들 건데 이때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는 create table 한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 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쓰고 내가 이제 이 테이블 안에 어떤 속성들이 필요한지 또 ER 다이어그램을 통해 그렸죠. 그 속성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말로 필드라고 하는데 이 필드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필드명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를 찍고 이런 속성들을 쭉 나열해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뒤에 대괄호가 있어요. 이 대괄호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 옵션인데요. 옵션을 붙여줄 수도 있고 그냥 옵션을 안 붙여도 돼요. 네, 이 옵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속성과 즉 필드명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을 계속 컴마를 찍고 나열해 가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기본 키로 지정하고 싶은 키가 있다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적어주고 그 기본 키로 지정할 필드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필드명은 앞서 나열했던 필드 중에서 하나를 기본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를 쓰고 이렇게 C 언어처럼 마지막에 문장의 끝을 알리는 세미콜론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튜던트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create 테이블 하고 나서 테이블명을 스튜던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 정보, 학생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학생의 정보를 담고 있는 학생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생 테이블을 만든다면 과연 학생을 나타낼 수 있는 속성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정보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학번이 필요할 것이고 이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담임 선생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속성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필드로 나타내고 필드명으로 나타내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면 될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학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2학년 1반 11번이면 20111이라는 학번을 갖습니다. 따라서 학번을 저장하기 위한 이 필드명을 우리가 영어로 num이라고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필드명은 전부 다 영어로만 써줘야 해요. 그래서 학번을 저장하기 위한 필드명이 num이고, 이름은 name, 그리고 전화번호는 텔이라는 필드명을 쓸 거고, 주소는 어드레스의 약자인 addr, 그리고 담임선생님 이름은 teacher로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학번을 저장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2학년 일반 10번이면은 2011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번은 뭔가 데이터를 나타낸다면 숫자형 타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숫자형 타입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가 있냐? 바로 인트형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C 언어 기본 할 때도, 그리고 파이썬 같은 데서도 우리가 자료형을 학습하면서 다양한 자료형이 나오면서 대충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자료형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자료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나머지 name, tel, address, teacher 속성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수형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int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를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문자열을 저장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름 같은 경우, 이름은 우리가 name이라는 필드명을 붙여줬는데 이름은 당연히 숫자가 안 들어가죠. 순수하게 문자로만 이루어진 문자열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캐릭터와 버라이어 캐릭터라고 하는 바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와 바차가 있는데요. 거기에 괄호를 적고 길이를 적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바차 20이다 라고 하면은 바차형인데 최대 길이가 20인 가변 길이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는 최대 길이를 얼마로 할지를 정해주는 건데, 그냥 차형 같은 경우는 길이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 10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길이가 10개가 되는 문자열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바차예요. 그러면은 얘는 가변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 괄호 안에 적는 값은 최대 길이에요. 그래서 뭐 1부터 시작해서 최대 10개의 길이까지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형, 바차형인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고, 이 둘의 차이점은 고정 길이냐, 가변 길이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의 길이는 괄호를 쓰고 숫자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이나 이런 실수 같은 건 어떻게 나타내냐? 바로 플로트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연도나 월, 일 같은 날짜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용에는 데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분, 초와 같은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 타입과 그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학생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들, 필드명에는 num, name, tel, address, teacher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자열을 해야겠죠. 근데 이름이 뭐 2글자일 수도 있고 3글자일 수도 있고 4글자인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뭐 영어 이름도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정 길이 문자열보다는 가변 길이 문자열을 적어줄 건데, 최대 뭐 영어 이름 같은 경우는 또 글자 수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주기 위해서 20글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최대 20글자를 넣을 수 있는 바차 20을 넣었고, 그 다음에 텔은 전화번호죠. 예를 들어서 010-123-4567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화번호는 숫자도 들어가지만 가운데 짝대기 기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단순히 인트형으로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할 거라서 버라이어 캐릭터, 바차형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전화번호는 사실 길어봤자 핸드폰 번호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전체 길이는 10개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어드레스 필드. 우리가 주소는 뭐 서울시, 뭐 용산구, 청파동, 삼과,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엄청 길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는 조금 길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길이를 30까지 가능한 바차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티처. 선생님은 길이가 이제 선생님 이름을, 담임 선생님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건데 이 네임하고 길이를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필드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필드와 데이터 타입만 적어도 되지만 선택사항으로 낱널과 이런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옵션을 넣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런 선택사항에 대한 옵션이 무엇인지 한번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 키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속성이 있는데 이 기본 키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키라는 것은 테이블에서 어떤 필드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필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를 여러 개 넣어도 절대 중복된, 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값만큼은 중복된 데이터가 없는 것이 바로 기본키입니다. 그리고 기본키의 특징은 널이어서는 안 되고요. 널 값이라는 건 우리 다 알죠? 프로그래밍 할 때 배웠어요. 널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널 값이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난널 옵션이 있는데요. 이 난널 옵션은 널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필드명 데이터 타입을 적고 난널을 지정하게 되면 값이 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필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um은 우리가 난널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um 학번을 우리가 기본 키로 받을 거예요. 자, 왜 학번을 우리가 기본 키로 지정할 거냐? 자, 일단은 우리가 이름은 사람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반에 2명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한 명의 유재석과 다른 하나의 유재석은 다르죠. 근데 같은 이름이 반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학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중복될 수도 있지만 학번만큼은 중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번을 사용하면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사실 뭐 담임 선생님 이름도 어떤 학생은 이제 같은 반 학생일 경우에 담임 선생님 이름이 같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이름으로는 어떤 데이터들을 구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학번은 고유하죠. 고유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삽입됐을 때 그 데이터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번에 해당하는 num 필드를 우리가 기본 키로 해서 다른 데이터들을 구별해 줄 수 있는 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본 키 특성 자체가 널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이 다른 데이터랑 똑같은 값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널도 당연히 될 수가 없죠. 만약 이 값이 아무것도 없다면 얘는 다른 데이터들을 서로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널이면은 구별조차 아예 식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난널 옵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난널 옵션과 프라이머리 키는 같이 세트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도 사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름도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난널을 해줬고요. 텔은 전화번호는 뭐 가끔씩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널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드레스는 집은 사람이 다 집은 다 있겠지만 뭐 집 주소 뭐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하지만 학생들마다 담임 선생님은 꼭 한 명씩 있죠. 담임 선생님은 난널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실습하는 예제를 한번 봐볼 건데요. 원래 이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만났으면 이걸 진짜 실제로 해볼 건데 이렇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 실습 환경을 그대로 캡처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MySQL을 설치를 하고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존재 조건은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 실제 MySQL을 받아서 그 MySQL에 로그인을 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앞으로 예제들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상해놨던 이 스튜던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만들기 전에 내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알아보는 명령어를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그 명령어가 바로 show tables예요. 자, show tables는 테이블들의 목록, 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테이블들이 존재하는지 그 테이블의 개수랑 어떤 테이블에 있는지 명칭을 알 수 있어요. 자, show tables하고 명령어를 쓰고 반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MySQL은 항상 이렇게 MySQL하고 까만 창이 나오면서 깜빡깜빡하고 기다리는데, 여기에 명령어를 쓰고 마지막에 이제 세미콜론을 통해서 문장의 끝을 알리게 되면, 세미콜론 친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를 봤더니 empty set이래요. 없대요. 당연히 우리가 아직 테이블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show tables 했을 때 나오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튜던트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를 써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 구상해놨던 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일단 테이블 만드는 명령어 보면 create table 한 다음에 테이블 명을 써주죠. 그래서 create table 한 다음에 student라고 써줬어요. 그리고 괄호를 쓰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필드 명을 차례대로 적어주면 돼요.
적어줄 때는 필드명 데이터 타입을 쓰고 옵션을 들어갈 걸 있으면 써주시고 끝났으면 컴마를 찍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컴마를 통해서 이 필드들을 구분 지어줘서 컴마 찍어가면서 여러 필드를 쓰는 겁니다. 자, 일단 num부터 해볼게요. num은요, int고요. none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건데 프라이머리 키 옵션은 맨 끝에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num이고요. int형이죠. non로 할 거예요.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 기술이 끝났어요. 그러면 컴마를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 필드는 name 필드죠. 이 name 필드는 바차의 20형, 바차 20이고요. non이에요. 그러면 자, 이름은 name이고요. 데이터 타입은 바차 한 다음에 괄호 20. 최대 가변 길이 20으로 받을 수 있는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너를 허용하지 않는 none 옵션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컴마를 찍어줘요. 그 다음에 텔은 바차 10이고 특징은 없어요. 그래서 옵션 부분은 뺄 거예요. 그래서 텔 한 다음에 바차 10 하고 컴마로 바로 끝났죠. 자, 그 다음으로 만들 필드 어드레스요. 어드레스도 마찬가지로 바차 30이고요. 필드 특징 없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죠. 어드레스 바차 30하고 컴마하고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티처는 바차 20이죠. 그 다음에 난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티처 바차 20에 난널하고 컴마를 찍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num, name, tel, address, teacher 모두 다 기술했으니까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부분이 들어가는 문법이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예요. 우리가 아까 num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프라이머리 키가 뒤에 나오니까 뒤에 쓴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프라이머리 키 부분만 쓰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하고 괄호를 쓰고 기본 키로 지정할 내용을 쓰면 됩니다. 기본 키로 지정할 내용이 바로 num이죠. 그래서 이 num을 괄호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로 닫고 쌍반점을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명령문을 쳐서 엔터를 치면은 쿼리 OK가 떠요. 이 쿼리 OK가 떴을 때가 바로 명령문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show tables 명령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자, 제가 지금 이 DB 명칭을 설린 DB라고 했어요. 그래서 tables in 설린 DB, 설린 DB에 있는 테이블은 뭐가 있냐? 자, student 해가지고 나왔어요. 아까 스튜던트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스튜던트 테이블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one row inset이라고 나와 있죠. 데이터가 한 개 있다라는 거예요. 즉 테이블이 한 개 있다. 우리 지금 한 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한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처음엔 empty set으로 해서 테이블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없는 걸로 나왔지만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났더니 한 개 있다고 나오고 그 제목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확인이 됐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명칭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는 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DESC입니다. 자, 여기 적어놨는데요. DESC 명령어는 테이블의 필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필드 명칭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DESC 하고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그 테이블에 해당하는 필드명, 데이터 타입 그리고 그 특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스튜던트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스튜던트 테이블의 필드 정보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DESC 해주고 스튜던트 한 다음에 반점을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num, name, tel, address, teacher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고 각각의 타입이 나오죠. 그래서 num은 int형이고요. 그 다음에 null이 no예요. 이 null이 no라는 게 즉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너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no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얘를 지정했기 때문에 키에 해당하는 게 PRI, 즉 프라이머리 키의 약자인 PRI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해서 이 필드 특징 중에 하나가 디폴트 값도 있는데 어떤 미리 지정한 값을 초기 값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데이터를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다고 쳤을 때 기본 값으로 뭐 할 값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디폴트는 안 했는데 어쨌든 디폴트는 한 게 없어서 다 널이에요. 그 다음 name, 바차 20인데 name도 난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널에 해당하는 것이 no입니다. 그 다음에 tel, address, tel과
어드레스는 이런 낱널을 따로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널이 허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낱널을 안 넣었으니까 널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널 파트가 텔과 어드레스는 yes예요. 그런데 teacher 같은 경우는 낱널을 또 특징을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teacher는 널에 해당되는 부분이 no입니다. 그래서 널이 no니까 널을 허용하지 않는 낱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키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 num에 대해서만 이 PRI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어요.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주자면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어는 drop 테이블 명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스튜던트 테이블 만들었는데 이거 없애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명령어를 쓰면 될까요? 바로 drop 테이블 스튜던트 한 다음에 반점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MySQL과 MySQL을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삭제하고 테이블 안에 정보를 보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 1차 시에 해당하는 퀴즈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